반갑습니다. 아무튼 안녕하세요. 아, 좀 이른 감이 있게 그 개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날이 들어가지고 다음 주에 개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한 주로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수가 다음 달도 계속 넘어가서 좀 빠르게 개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지금 강좌는 생물교육론인데 그 작년에 그 기본반을 2개월 했었어요. 생명과학 교육론 교재로. 그리고 이제 2개월을 제가 이제 편저한 그 교재 있잖아요. 생물교육론을 해서 이론 수업을 4개월을 했었습니다. 4개월 했는데 올해는 몸이 몸인지라 제가 이거를 같이 해서 3개월로 이렇게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재는 크게 달라진 건 많이 없습니다. 일부 내용을 삭제했어요. 이제 조금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 좀 줄였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제 조금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많은 부분이 추가된 부분은 그렇게 많이 추가된 프로테이지 여러분 항상 좋아하죠. 몇 프로가 바뀌었느냐 이렇게 묻는데 작년 교재에서 그 과학교육론 건재수 교수님 새로운 책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일부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그것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꼼꼼히 책을 교재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추가됐는지 잘 모르지만 일부 내용을 추가했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실려있던 부분과 거의 똑같습니다. 일부 내용을 삭제했고, 그리고 이제 교재 작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수업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이제 2009 개정 그 교육 과정에 있잖아요. 최종 수정본이 나온 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바뀐 게 없고 총론적인 부분에서 그 고등학교 그 교육 과정의 편제 부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업하면서 프린트를 가지고 추가로 해서 많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판서를 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 표가 있기 때문에 판서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프린트를 가지고 추가를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작년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나는 그냥 작년에 수업한 게 편해서 필기도 다 돼 있고 그걸 보겠다 하시면 뭐 페이지라든지 조금 틀리겠지만 큰 뭐 보는데 불편은 없지 않을까 싶고, 처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새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3개월을 가지고 그 작년에 기본반하고 그리고 이제 심화반을 같이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힘든 점은 예습할 양이 좀 많죠. 어쨌든 읽기는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권의 책을 이제 같이 나간다는 거, 그래서 예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은 3개월 정도의 이론을 이제 듣고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시험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어떤 출제의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이제 2권이죠. 생명과학 교육론이 재작년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작년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수업 그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시험 준비를 했죠. 그래서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다 과학 교육론이죠, 그죠? 과학 교육론 책인데 생명과학 교육론은 이제 그 각 대학에서 그 생물 교육과 그 전공하신 그 교수님들이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트를 담당을 하셔가지고 교재를 그 적었어요. 만드셨죠. 그래서 다른 기존에 나와 있는 과학교육론하고의 이제 차별은 기본적으로 좋은 거는 예시가 그 생명과학에 관련된 내용이 예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봐야 될 내용이 되겠고, 근데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철학에 관련된 부분, 철학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철학에 관련된 부분이 따로 그 챕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과학 교육론 그 책으로서는 이제 시험에 대비하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철학적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있는 올해 나온 그 생물교육론 제가 편지한 책은
우리 시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를 할 때 어떤 책을 많이 보느냐 하면 조희영 교수님의 과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책을 많이 보잖아요. 4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리고 이제 그 과학교육론 건재열 선생님 작년에 나오기 전에 이전에 나왔던 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책. 그래서 과학교육론 그 교원대에서 나온 책. 그리고 이제 많이 보는 책이 생명과학 교육론, 이 정도 3권 정도를 보게 되면 그것만 뭐 다 이해를 하면 사실 뭐 대학의 교수님보다 더 잘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 3권을 봅니다. 그래서 제 교재는 이 3권에 그 추가로 이제 교육과정에 관련된 부분, 고시된 내용, 그리고 논문에서 찾은 이 책들을 보면 이제 색이 적혀져 있고 뒤에 보면 어떤 논문을 참고했다, 어떤 뭐 책을 참고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서 그 발췌한 논문들, 그래서 논문에서 관련한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온갖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이론서에 시험에 맞춰서 경향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요약 정리가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람마다는 다 관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놓치고 이제 지나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약이다 보니까 문장으로 나와 있지 않고 많은 개념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그러니까 한 줄의 이제 요약이면 거기 안에 개념이 너무나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지금 제가 편지한 그 이론서의 뒤쪽에 갈수록 이제 모형이라든지 이론에 대한 부분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읽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갈수록 이제 달이 지나가면서 공부하는 이제 책의 범위를 줄이게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많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개인의 노트를 가지고 달달 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책을 그냥 문장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문장으로 읽는 것이죠. 읽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노트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자신만 노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달이 지나가면서 문제풀이가 오면 이미 문제풀이만에 들어가게 되면 이론에 관련된 것들은 책들은 어느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발췌를 해보더라도 한 2~3권 정도의 중요한 부분은, 기출된 부분은 먼저 다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론에서 공부했던 부분, 이론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도 틀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하고, 이론에서는 중요시하게 생각 안 해서 못 봤는데 문제풀이가 나오니까 아예 못 적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이제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반에 가게 되면 실제 이것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나온다면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내가 정답을 적을 수 있겠는가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지금 1월, 2월, 3월에는 지금 제 책뿐만 생물 교육론 파트뿐만 아니라 내용학, 생물 내용학, 그리고 이제 교육과 같은 전반적으로 많은 책들을 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힘들어도 스터디를 하는 것이 좋겠죠. 여러 명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성격적으로 스터디를 해봤는데 전혀 안 맞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성격이 그래서 못 맞춰 나가면 이제 못하게 되면 혼자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그 책들을 다 보겠다 이런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과학교육론 책도 있고, 과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조영 선생님 책도 있고, 그리고 생명과학 교육론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권은 정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들은 거기 책에서 없는 부분, 아니면 이 책을 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부분은 다른 책에 더 쉽게 서술이 되어 있거나 예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만 찾아가지고 볼 수 있도록. 3권을 다 스터디해가지고 완벽하게 3권을 다 봐야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가지 교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공부를 계속적으로 한 가지는 다 봅니다. 한 책은.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교재를 삼은 책이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 교육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그리고 지금 교재가 우리가 지금 생물교육론이 편제된 게 있잖아요. 여기에 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요약을 봐가지고 이거는 생명과학 교육론에서 내용이구나. 이거는 과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내용이다. 이 정도는 부분이 안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보다 보면 어디서 본 듯한 것이 다 요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정 개념이 있을 때 과학교육 그 사용하는 개념이 있을 때 책마다 개념을 조금 설명하는 부분이 정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제를 할 때 출제 그 참고문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출제를 하잖아요. 똑같은 용어라도 이 책을 보고 출제를 했느냐 다른 책을 보고 출제를 하게 되면 그것이 뭡니까? 용어를 조금 달리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다방면으로 이제 부분 발췌를 해서 보되 한 권은 정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삼은 이유는 생명과학 교육론이 생명과학에 관련된 이제 예시들이 많고 기존에 여러분들 거기 그 저자들이 있겠지만 저자 교수님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기존 그 뭡니까 임용 출제에 그 생물 교육론으로 출제에 많이 들어갔던 그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책을 기본서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새 책을 산 사람도 있고 작년에 보던 책도 있겠지만은 이제 조금 오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표현을 달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고시된 대로 명시된 대로 그대로 외워야 되는데 오타가 있거나 잘못되게 되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부분을 수정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틀려요. 거기 생명과학 교육론을 이제 보면 책마다 좀 순서는 다 틀리죠. 차례를 보겠습니다. 차례. 그래서 뭐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명과학 교육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생명과학 지식의 생성 그다음에 탐구에 대한 것 쭉 넘어가면 교육과정, 교사학습 이론, 그다음에 모형, 실제, 평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제가 한 2, 3년 전에는 제 책도 이런 기본적인 차례를 조금 이제 비슷하게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어차피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이론서를 보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익히면 좀 혼동이 없을 것 같아서 잡았었는데 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 교사가 될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과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면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 책은 교육 과정 앞으로 뺀 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그 뭡니까 시작은 제가 편저한 생물교육 책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고 여기에서 생명과학 교육론에서 관련한 챕터를 찾아서 그래서 같이 진도를 나가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1장은 저는 교육과정이죠. 여기 생명과학 교육론에서는 5장이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습을 하실 때 그 편저된 생물교육론 책을 그 순서에 맞춰 가지고 장을 이렇게 예습을 해서 오시면 수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한 부분은 이 두 권을 가지고 수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겠고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좌 소개에 대한 부분 얘기할 때 어제 그 강직 선생님 먼저 개강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1년간의 수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생물 내용학이 1월부터 3월까지 그 일반 생물학을 하잖아요, 그죠? 일반 생물학을 이렇게 가르치고 4, 5, 6, 7, 8 4, 5, 6, 7 4, 5, 6, 7 7월까지는 4개월 동안 총론이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론. 그리고 이제 3개월 8, 9, 10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문제풀이. 그리고 11월에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고 그래서 교육론은 굳이 달수를 맞출 그건 없지만은 일단 제 계획은 저도 여기에 3개월 동안 이론 수업을 하고 여기서 이제 기본반하고 심화반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날을 한 주를 휴강을 하더라도 12주가 나옵니다. 12주가. 그래서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그 1년 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뭐 3개월, 2개월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1개월 계획 그리고 스터디를 하실 때 보면 주별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루하루 계획을 따로 세워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누락되지 않게 이왕이면 큰일 없으면 제 시간에 지금 금요일 그래서 12주에 마칠 생각입니다. 마칠 생각이고 혹시라도 그 겨울에 학회가 있는 날 만약 겹쳐진다면 그 주에 보강을 따로 이제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3월까지 해서 마칠 생각입니다. 그리고 출산이 여기 있어가지고 출산을 쉬다가 여기 좀 나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개월 과정을 해서 문제풀이를 이렇게 할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10월이 미지수입니다. 수업을 파이널로 어차피 이론하고 여기 많이 좀 틈이 있고 문풀도 있는데 이 4주 정도 해가지고 시험에 기출됐던 것만 그것만 집중적으로 한번 짤막하게 해가지고 파이널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기존에 한 번도 한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조금 사람들은 자꾸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수업을 쉬니까 저희도 같이 쉬어서 그 수업에 뭐 공부 효율이 안 오른다. 그거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죠. 제가 쉰다고 해서 그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0월은 이 물음표지만 아마 안 나게 될 가능성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비워놓고 저도 11월에 같이 팀티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루 날을 잡아서 문제에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풀이를 하게 되고 2014학년도 대비해가지고는 2차가 지금 1차 아직 합격자 발표가 안 나지만은 2차 수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겠다시피 1차가 객관식 시험에서 주관식 시험을 바뀌다 보니까 정답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출됐던 문제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쉽게 많이 본 그 기존에 기출됐던 파트하고 많이 겹치게 나왔거든요. 답이 뭔지 모를 뿐.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이 원래 바뀌는 첫 해는 중요하다고 누구나 생각되는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뭡니까? 세분화해서 점점 좀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 성적은 잘 모르겠죠.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좀 앞면이 많은 문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본 것 같다. 커트라인이 어디에서 잡힐지 모르니까 2차를 지금 거의 대부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발표가 나고 나서는 시험일까지 2주 정도밖에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기가 참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고 바로 수업을 하기에는 그리고 2차의 그 특성상 뭐 수업 실현하는 거, 그리고 수업 이제 지도안 작성하는 이거를 개별 지도를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가지고는 수업을 하게 되는 건 그 이론에 있는 책에 있는 그것을 힌트만 어떤 것이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작성을 해라 이 정도로 끝나는 것밖에 안 되고 실제 수업 실현을 봐주려고 하면 1대1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2년 전에는 한 명당 1시간씩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면 따라하기 때문에 수업이라는 것은 독창적으로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넓은 강의실을 둘이 이제 혼자 서고 혼자 앉아서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이제 그 교사들, 그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와가지고 좀 이제 봐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이제 데리고 할 수가 좀 힘들었죠. 근데 일단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준비를 해주긴 해줘야 되죠. 제가 올해도 되게 많이 학생들의 원망도 많이 듣고 수업을 안 해줘가지고 그리고 이제 해달라고도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올해 데뷔한 것은 못 해줬거든요. 못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15년도 여기 뒤에서는 아마 12월과 1월에 걸쳐가지고 2차 수업 시연을 그 시도안 작성하고 수업 실현에 대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제한된 인원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업 실현 실제 봐주는 거는 30명을 선착순을 끊어가지고 그렇게 30명을 하면 일주일에 한 시간씩 한 번만 봐주잖아요. 그럼 30시간이잖아요. 그럼 수업을 일주일에 한 4, 5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지쳐가지고 올해는 몸도 안 좋게 해서 못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이런 비는데 좀 찍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지도안 작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실제 어떻게 하는지 첨삭을 해주고 하는 부분을 하면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1차를 물론 이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서 2차까지 기본적인 이론을 잡는 그 부분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2차 관련하는
오랫동안 그 수업을 한다는 것은 수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는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그 심리적 압박이 너무 클 것 같아가지고 기존엔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이전은 안 할 생각이고 여기에 바짝 해가지고 여기서 2차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험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실험은 그래서 예전에 16개 시도에서 이제 임용을 이제 칠 때 7개 지역 정도가 우리 생물에서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시험을 이제 치겠죠. 3군데로 줄었습니다. 서울하고 대전하고 경북 3군데로 줄었거든요. 실험에 대한 것들은 그 지역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이제 책임을 지고 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2차를 준비한다는 것은 지도안을 작성하고 실제 수업 실현을 하는데 포인트를 주고, 심층 면접은 해봤는데 면접은 잘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시켜보니까. 근데 필요하다면 심층 면접까지. 실제 그 지역에 따라서 심층 면접에 대한 것은 점수 차가 지역에 이제 많이 차이가 안 나는 데도 있고, 서울 같은 지역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40점 만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그 평가원에서 만들어진 표준화된 문항으로 다 시험 쳤고, 서울 지역은 자기들 따로 쳤어요. 서울에서는. 서울에 40점 만점에 합격을 한 학생 중에서 최고 점수가 나온 학생 29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학생들 10점대입니다. 10점 후반대. 그래서 편차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심층 면접을 준비할 때 되게 면접이니까 말만 그냥 웃고 몰라도 웃고 말을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조리 있게 하면 되지. 그것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는 그 심층 면접이라는 것은 대부분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 답은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교사의 교직관이라든지 자기가 그 생각이 드러날 수 있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어떤 이론이 있는데 거기 이론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심층 면접도 준비를 많이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안 하여튼 여기서 2차를 해서 올해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수업은 2차를 빼고 나누면 3개월, 2개월, 모의고사까지 6개월 정도는 지금 정해져 있는 그것이고 10월에 이것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커리큘럼은 연간 커리큘럼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될수록 인원이 되게 많이 늘잖아요. 100명대 훨씬 넘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그 모의고사 채점 이제 그 주관시키다 보니까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4회 모의고사에서 2회 모의고사 1회와 2회를 다 채점을 했습니다. 채점을 해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쭉 봤는데 뭐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직강생을 대상으로 채점을 하게 되잖아요. 인강생은 이제 채점에서 이제 채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했을 때 이제 올려진 점수보다 3, 4위가 훨씬 점수가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 차이죠. 제가 채점한 것과 여러분 그 시험지를 채점했을 때는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2차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물론 잘 쳤다고 하니까 잘 쳤을 것이라 제가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본인 거는 되게 점수 후하게 줍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가채점한 거하고 나중에 점수하고 보면 점수가 왜 이렇게 낮지? 내가 잘못 적었나? 이렇게 이제 그때는 근데 뭐 답지도 이제 물론 이제 교육청 들어가서 그 짧은 시간 열람은 가능하지만 채점이 안 됐기 때문에 어디가 포인트인지도 모르고 하죠,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 그 채점을 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나눠서 채점을 하든지 피드백을 받으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다시 다른 형태의 문제로 3회나 4회 출제를 해가지고 다뤄보면 좋은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항상 매해 채점은 안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오게 되면 채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면 좋은 건 확실합니다. 근데 4회분까지 해준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뭐 직강에 나오게 된 부분의 파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가지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원이 이쪽으로 이제 달이 이제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인원이 많이 직강에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조금씩 하는 게 여기서 어차피 못 하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기본반하고 심화반 할 때 그 퀴즈
퀴즈, 그리고 이제 뭐 모의고사 이런 거 공개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짬짬이 준비해서 뭐 치고 이랬는데 올해도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론이 지금 3개월이기 때문에 이 3개월 안에 강 선생님하고는 같이는 못할 것 같고 그 교육론에 대해서 생물 교육론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험이 이제 바뀌면서 기입형하고 서술형하고 논술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쭉 같이 한꺼번에 모의고사 형식으로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3개월이기 때문에 두 번이나 세 번에 나눠 가지고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이렇게 나눠 가지고 채점을 거둬서 해보고 개별 지도를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인원이면 개별 지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개별 지도가 이제 하려고 하면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답안에 대한 부분이 적은 걸 보면 처음에 여러분들도 마음은 그렇죠. 많이 적고 싶은데 이제 못 적으니까 그렇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무엇에 초점을 맞춰 적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심층 우리가 면접이라고 하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학생이 어느 정도 아는지를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대묻고 하다 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출제된 문항이라는 것은 문항이 있을 때 출제자 의도에 맞게 원래 조건에 맞춰서 적어야 되는데 처음에 보면 많은 학생들이 그 조건에 대해서 맞춰 적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계속 이제 그런 그 글을 적는 것은 항상 그 개인의 뭡니까 표현의 방법이 그대로 정해져 그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바뀌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론반을 할 때 그게 논술형 그리고 서술형 기입형 문항을 따로 해가지고 해도 테스트를 할 생각입니다. 테스트를 할 생각이고 그래서 전체를 다 묶어서 모의고사 형태로 한 번을 할지 아니면 두 번이나 세 번을 쪼개가지고 파트로 해가지고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점심을 먹고 잠올 때 시험을 치든지 해서 문제풀이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걷어가지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좀 화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채점을 좀 해서 점수를 피드백을 받는 형태로 해서 테스트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테스트 작년에 할 때 몇몇 이제 학생들이 테스트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시험을 안 쳐도 되고 아니면 치고 채점 뭡니까 답안지를 이렇게 제가 채점 하잖아요. 그러면 안 내면 됩니다. 근데 그건 다 본인 손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중에는 한번 제 거 봐주세요. 못 봐줍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라고 하고 과제를 내줄 때 해서 보내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이 되면 여기서 2차 수업 실현에서 지도안 작성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수업 모형 맞춰가지고 제가 과제를 한번 해보세요. 해오세요 하면 해오면 됩니다. 그럼 그것을 나중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수업할 수 있을 때 여기는 많은 이들한테 손길을 줄 수가 없는 그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준비를 할 수 있을 때 이론에서 문풀만 해도 못하거든요. 문제풀이 한다고 이게 이론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롯이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인강생들한테 좀 미안한 거는 그 인강생들은 그 수강하는 시기가 다 틀립니다. 수강하는 시기가 틀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수업을 지금 우리 1월 3일 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강을 듣는 학생들은 6월에 들을 수도 있고 7월에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듣는다고 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게도 그것은 직강에 나온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수업에 대한 이것은 여러분들 혜택을 여러분들 개인애들 막 이제 인강생을 배제를 하고 직강생에게 주는 거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수업에 피드백을 위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제 욕심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과정에서 여러분 욕심을 챙기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지만 그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떤 책을 이론서를 많이 보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영 교수님 책 과학교육의 1판부터 해서 지금 이제 4판 개정된 4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1판은 그 원론적인 내용이 좀 많고 예시가 많이 없습니다. 예시가. 그래서 뭐 책을 4판을 가지고 있으면 4판을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책이 있으면 꼭 4판 볼 필요는 없습니다. 2판, 3판, 4판 어느 것이나 한 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판은 예시가 워낙 적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보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조영 선생님 책에 그 개념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개념에 대한 설명 부분이 이렇게 좀 풀어서 서술이 돼 있다기보다는 한자, 그래서 용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가
이제 좀 매끄럽지 않아가 번역된 부분들도 그런 것들 있기 때문에 2판이나 3판, 4판 뭐 선배들 책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합격상 선배가 합격을 바라면서 줬다든지 있으면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책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권재술 교수님 외에 교훈대에서 이제 나온 과학교육론, 옛날 책은 90년대에 나왔습니다. 얇은 책. 그래서 90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이 5차 교육과정밖에 안 실려 있어요. 5차밖에. 근데 이제 새로 개정된 그 과학교육론은 양은 좀 많이 늘어나 있죠. 양은 좀 늘어나 있고, 그다음에 예전 책보다 많은 그 내용들, 교사학습 이론이라든지 수업 모형이라든지 교육과정에 전체적으로 다 실려 있습니다. 실려 있고, 그래서 좀 두껍습니다. 근데 책이 좀 이제 봤을 때 글자는 크고 한데 좀 눈에 잘 안 들어, 왠지 안 들어오는 게 구조로 되어 있지만 계속 보다 보면 또 뭐 또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과학교육론 최근에 나온 책을 봅니다. 이거는. 그리고 어떤 교수가 그게 제일 먼저 나와 있지? 김영신 교수님이 제일 빨리 나와 있나? 김영신 교수님 외에 생명과학교육론. 이 세 개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 세 개를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많이 본다는 것. 그 외에도 우리는 이제 여기서 과학교육론 중에서 생명과학 교육론, 생물교육론, 그다음 파트를 이렇게 뽑아보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교육학에서도 교육학 공부를 하다 보면 피아제도 배우고 브루노도 배우고 오시베도 다 배우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해서 일반적인 이론을 배우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각 교과의 특성에 맞춰 좀 구조화될 때는 조금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학 기본적으로 오슈벨에 관련된 것은 한 권으로 이렇게 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과학 철학에 대한 부분들도 뭐 전통적인 과학 철학자, 현대적인 과학 철학자, 여러 가지 과학 철학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서술이 뭐 쿤에 대해서 일부 나와 있고 라카토스 일부 나와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시중에 그 책방에 가시면 라카토스에 관련해서 한 권이 뭡니까, 그죠? 쿤에 대해서 과학 혁명에 대해서만 한 권, 엄청나게 많은 그 책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집대성한 책들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파트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철학서를 사가지고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공부를 이제 그 수업을 준비할 때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사봤는데 우리 그 시험의 출제 경향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에는 이 정도 책이 대표적으로 좀 괜찮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많죠. 이것이 생물학이다 같은 책은 기본적으로 그 생명관이라든지 과학사라든지 철학에 관련해 가지고 많이 출제가 된 그 예시 그 뭡니까 참고 서적으로 많이 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책을 바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할 게 이제 내가 1년 동안 그 시험을 준비를 해가지고 2015학년도 이제 임용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혼자 하겠다. 그래서 혼자 하든 스터디를 하든 계획을 세워야 되죠. 스터디 계획이 제 계획은 아니에요. 스터디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 내 개인적인 공부는 개인적인 공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스터디 공부의 그 스터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몇 월 달에 무슨 책을 몇 페이지까지 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시는데 그것은 스터디는 스터디일 뿐이고 공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다음 시간에 짜가지고 옵니다. 1년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1년이라면 너무 막연한데요. 달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1월부터 해서 2월, 3월 쭉 해서 내년 1월까지 짭니다. 왜냐하면 그 2차 시험 1월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 뭐 1차만 합격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최종 합격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 1월까지 해가지고 개인적인 스터디를 뭐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개인적인 그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럼 1월이면 1주차, 2주, 3주, 4주, 2월도 1주, 2주 쭉 있겠죠. 이렇게 짜셔도 되고 아니면 두리뭉실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도 짜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주별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 5, 60주 나오겠죠. 이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뭐 생물 내용학,
생물 교육론, 교육학 뭐 이렇게 짜시든지. 교육학에 대한 부분 제가 뭐 세세하게 뭐 조언을 못 해주겠죠. 근데 이제 기존의 교육학 시험이 이제 객관식으로 이제 수십 년까지 안 되도록 우리가 지금 시험을 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20 몇 년 동안 됐는데 뭐 사지선다형이든 오지선다형이든 객관식으로만 나오다가 이제 올해부터 작년부터 2014학년도부터는 이제 논술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보면 대부분이 초등 기존에 그 나왔던 것처럼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입니다. 근데 대처 방안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이론의 바탕으로 해서 서술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치우치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것 2가지, 무엇에 대해서 적고 이렇게 쭉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조건이 5가지, 뭐 6가지 쭉 나오죠. 거기서 편중되지 않게. 왜냐하면 20점이기 때문에 한 개가 10점짜리일 수 있죠. 그럴 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분량을 해서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학에서 조건에 맞춰가지고 분량을 어떻게 적는가. 우리가 천자 내외로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논술을 준비를 해가지고 대학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문장이 50자입니다. 50자. 그럼 20문장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 계산이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 교육 처음에는 이론을 공부를 하지만 나중에 교육학 논술을 준비를 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 아니면 나는 3문단 말고 5문단. 그럼 서론 1문단, 본론 3문단, 결론 1문단 해서 5문단을 쓸 거야. 그럼 한 문단이 200자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200자에서 내가 이 문장을 쓴다고 하면 한 문장이 보통 50자니까 4문장을 써야 되겠구나. 그럼 4문장에 어떻게 무엇을 넣을 것인가. 그게 구조화 시켜가지고 바로 적어야 시간 내에 적을 수 있죠. 그렇게 적는 거 하고 대충 이론해가지고 마구 이제 시간이 적어야 되니까 그냥 적는 거 하고 나중에 적다 보면 조건이 다 안 들어가는데 분량이 모자라가지고 못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는 연습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논술 준비하는 그 형태에다가 이론을 어떻게 아는 것을 이것을 안배를 잘 해가지고 넣는가. 그러니까 조건은 5개인데 3가지 조건을 천자를 적어봤자 3가지 조건 다 완벽하게 적어봤자 점수가 완전하게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3가지는 다 잘 적어서 만점받아 14점밖에 안 돼. 그럼 5가지 다 적었을 때 2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그 안배가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게 문단을 어떻게 해가지고 글자를 뭐 글을 적는 연습들 그런 것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학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론 수업을 언제까지 이론 수업을 들을 것이고 그럼 이것을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것이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쭉 해가지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학 같은 경우에는 엄청 그 영역이 많잖아요. 우리 준비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 전공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10몇 건씩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자비하게 막 동물 생리부터 쫙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는 시간이 엄청 잘 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총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여러 것을 동물 생리학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한 권을 얘기하지만 총론의 동물 생리학 책에 10권 이상의 동물 생리 내용이 다 집약돼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 이상일 수도 있죠. 작업을 할 때 그 많은 자료들, 중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기억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선생님 수업 쭉 하고 사실 판사할 때만 해도 그거 다시 정리하려면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잖아요. 그걸 이해할 사실은 판사보다는 그 내용에 정확하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는 부분은 실제 뭡니까? 관련해서 그것을 읽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개별적 공부하고 많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어떤 것을 이제 내가 이 연간 그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따라가겠다고 하면 그 파트를 나눠가지고 선생님이 진도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하는 그 배열을 하는 것도 좋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죠. 전략을 세우고 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개의 큰 이제 세 개의 영역이 있을 때 시간이 좀 난 봄에 내용학을 한 4개월 집중적으로 하고 여름에 뭐 교육론을 하고 이렇게 해도 뭐 제가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다년간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자료도 있고 책도 여러 번 봤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거는 어떤 뭐 교육학에서는 어떤 영역이다, 교육사회학이다, 그것은 뭐 교육심리학이다, 이 정도 뭐 어디에 있다, 뭐 이 정도 알면 상관없지만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3개를 계속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낯설기 때문에 계속 봐야 자꾸 익숙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 종일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겨워서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9시부터 만약에 독서실 앉아서 공부를 한다면 오전에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뭐 오전에 3시간, 4시간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이에 교육학을 2시간을 공부를 하고 그 2시간 덜을 교육론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밥을 먹고 와서 좀 쉬다가 뭐 2시 30분부터 6시 30분에서 4시간은 내용학을 하고 저녁에 자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갔을 때는 뭐 예습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 하루의 계획은 조금 빈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3가지를 골고루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계획이라는 건 항상 계획일 뿐 잘 실천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수정하고 반성하면서 계속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막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때 치우치잖아요. 마음이 막 이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뭐 스터디를 가면 날마다 깨져서 완전 좌절 모드야. 그럴 수 있어. 스터디는 왜냐하면 오래 공부한 사람도 있고 처음으로 준비한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랬을 때 엄청나게 여기 많이 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 능률 하나도 안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시간을 뭐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것 등등 계속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이것들 계획을 할 때 맨땅에 헤딩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출 분석입니다. 기출 분석. 그래서 작년에 이제 2013년도 그 입력 넣은 것을 딱 보면 예전에 많이 나왔던 부분에서 나온 것 같다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기출 분석을 한 사람들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나올 거라 저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기출이 됐고 작년 이렇게 기출됐고 또 이렇게 기출될 것이다. 그럼 나와요. 그래서 나왔어. 나온다는데 진짜 나왔네. 그래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적어요. 근데 진짜 나왔네. 나 그때 공부했는데 적는 사람이 있겠죠. 그 차이입니다. 누가 정확하게 적는가. 그래서 예전에는 그 객관식일 때는 배점이 되게 낮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기입형 한 개 2점짜리입니다. 그리고 기입형이 이제 소수는 별로 아는 내용 치시고 쓰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답을 짧게 쓰면 2점을 주고 똑같은 거라도 한 줄, 2줄로 쓰면 3점, 4점짜리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한 문제를 놓치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주관식으로 시험이 기존의 임용이 이제 시험이 기출됐을 때 커트라인이 객관식보다 낮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못 적기 때문에. 특히 지금 올해 작년 2014년처럼 논술형이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그 당락은 논술에서 결정됩니다. 기입형은 누구나 적으면 맞아요. 그것을 얼마만큼 뭐 심도 있게 알던 분은 상관없이 맞게 해주고 서술형도 어느 정도 용어가 포함돼 가지고 적절하게 서술을 하면 이제 뭡니까 점수를 받겠죠. 근데 논술형은 이제 과거처럼 막 25점짜리 2차 그 논술형 시험을 따로 쳤을 때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기본 10점이잖아요. 근데 문항 이제 2문제 20점인데 그 20점에서 당락이 결정되고 보면 돼요. 똑같은 양으로 써더라도 점수를 많이 받는 사람. 10점 만점인데 똑같은 양으로 써잖아요. 보통 한 페이지. 어떤 사람은 8점, 9점 받아요. 어떤 사람은 2점밖에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도 이제 지금 이제 나중에 시험 쳐보고 점점 공부를 해서 느낄 겁니다. 논술형을 잘 적어야 되는데 그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그 기출의 포인트는 딱 있습니다. 그것만 이제 정확하게 적는다는 법이 있으면 기본적 평균 이상은 나오겠죠. 근데 그래가지고는 안정권을 붙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다방면을 더 공부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년의 공부의 계획서.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인강은 뭐 순차적으로 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늦게 들으신 분들은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지금 우리 이제 직강하고 같이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강을 빨리 신청해서 그분들은 지금 이 3일이죠. 7일 그 10일까지 한 주 다음 주까지도 해서 10일까지 적어서 개인적으로 제 메일로 보내시는 분들한테 해가지고 첨삭해서 다시 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일 주소가 Y 고칩니다. 양 해정 숫자입니다. 숫자. 제가 11월 4일생이에요. 그래서 생일 엄청 촌스럽죠. 그래서 한 메일 여기로 보내시면 인강생 1월
10일까지 11일부터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 봐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1월 10일까지 보내시면 제가 다시 색깔을 달리해서 첨삭을 해가지고 조언을 해서 다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대신 인강생은 항상 유의해야 될 점이 누구인지를 적어요. 누구. 이름을 적으란 말입니다.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직강생들은 제가 뭐 한 번씩 출석도 부르고 이름도 이제 계속 몇 달씩 보면 나중에 여자들 막 이름 섞이고 뭐 이러지만 보면 저 내 직강 들어놓고 저거 이 사람 도망가네. 저 다 압니다. 제가 엄청 잘 기억해요. 이름하고 매치가 잘 어떤 사람 매치가 되는 사람도 있고 매치가 안 되는 어떤 사람이 매치가 잘 되냐 이름을 나중에 과제를 냈는데 엉망진창으로 해서 내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리는 사람을 제일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직강은 이제 얼굴을 아니까 누구라고 하면 그 아이인가 보다 하는데 인강생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잘 알고 친밀감 있게 대하는데 누군지 도통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메일은 보면 이름을 적지 않고 자기 그 애칭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적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목에 보통 이제 만약에 보람이가 있으면 보람 씨에게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상한 이름이고 막 지지 뭐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누군지는 말을 해줘야 내가 찾을 수 있죠. 인강생의 두려움은 그건 같아. 공유를 하게 되면 인강생이 아니라고 안 받아주지. 일단 이름 적습니다. 자기의 그래서 생물교육론 지금 이론반을 수강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제가 찾아봅니다. 진짜 수강하는지 가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수강을 한다 해놓고 분명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한 부분을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야는 아무리 질문 내용을 봐도 수업을 안 듣는 사람 같아. 그냥 자기는 자꾸 수업을 듣는데 찾아보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묻죠. 그래서 한 배속을 한 1.5배속을 달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놓쳤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일단 이름을 밝혀야 제가 뭘 하죠.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메일을 주고받고 시작하면 이쪽 갈수록 엄청나게 메일이 많이 온단 말이죠. 근데 이왕이면 이름을 해주면 두 번, 세 번 메일을 주고받다 보면 얼굴은 모르지만은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성격이 이제 좀 이상한 면이 있는 게 막 모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보낸 그 이메일 제가 지금 7년째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7년 동안 수업하면서 예전 7년 전부터 이메일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막 프린트를 해가 철을 해놔요. 1월달 이메일 막 이렇게 약간 병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름을 얘기를 해야 나중에 보면 하다 보면 생각이 날 때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몇 번 이렇게 직강생을 이제 많이 보고 인강생 이제 이렇게 메일을 주고 받을 때는 좀 친분이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공부를 하든 말든 질문에 대해서 답만 딱 해주고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얼굴도 한 번씩 보고 간혹 뭐 문자를 보내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메일을 좀 보내게 되면 근데 있잖아 이리 하면 시험 떨어진다 하면서 이리 해야 되고 네 질문하는 거 봤을 때 네 하나도 모르거든. 그럼 어디 찾아서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조언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발 좀 이름을 적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냈는데 저는 만약에 꽃으로 만약에 할미꽃 돼 있잖아. 저는 할미꽃인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 정감이 안 가요. 이름 꼭 적어주기 바랍니다. 제발 좀 이름을 적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서를 낸다. 너무 OT가 너무 기네. 자 그리고 질문에 대한 것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Q&A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치욱 과학연구소 w.bio 여기에 이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강치욱 선생님 여기 과학연구소에 근무를 6년을 했는데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제가 대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직원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직원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어차피 근데 수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크게 바뀐 것은 없고 네, 그래서 그냥 여기 홈페이지에 그대로 기존대로 Q&A 여기서 계속 할 생각이고 자료도 여기 올릴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강치욱 과학연구소에 들어가시면 Q&A
란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생물이 있고 물리가 있고 교육론, 뭐 임용 시험 준비인가?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생물교육론인데 왜 여기에 올리냐고. 여기 올리면 제가 보기 힘들잖아요. 여기 올릴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강생님이 이제 답글을 잘 안 다시고 하면 학생들이 강추 선생님은 왜 Q&A 답을 안 달아주세요? 저한테 자꾸 메일을 보냅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한 3번 정도 참았다가 한 번 정도 선생님 Q&A 좀 달세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여기 생물교육론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디를 보는 여기는 기본은 잘 안 봅니다. 여기만 봐요. 여기만. 여기 올려야 됩니다. 생물교육론은. 그래서 여기에 글쓰기에 들어가면 이론인지 아니면 뭐 문풀인지가 이렇게 그걸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을 보면 뭐 문풀이면 문풀을 할 때는 문제 뭐 몇 번 문항을 달아주면 빨리 찾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문제인데 뭐 기출 몇 년도 기출이면 기출 제목을 그걸 달아주면 찾기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달아야 돼요. 이거는 언제 쓰냐 하면 모의고사 한 달 나중에 파이널 마지막 11월 달에 하는 거 있죠. 그때는 모의고사 여기에 올려도 되고, 안 그러면 생물교육론 관련한 그 모의고사 문항이면 여기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물교육론은 여기와 여기만 달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하는 기가 11월 아니면 안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수업에서 하는 그 문항 모의고사는 여기에 다시면 돼요. 여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부분에서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 뭐 밑에 뒤터 쭉 너무 자료실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한 중간 정도 보면 교원 임용이라는 여기에 란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은데 여기에 들어가면 수업에 관련한 뭐 자료라든지 교육 과정이라든지 나중에 필요한 뭐 문항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여기에 제가 수록을 해놓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기에 자료가 올라가 있어요 하면 여기 들어가 가지고 출력하시거나 찾아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인강생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 것은, 인강생들은 여기에 보면 뭐 1대1 상담이 있잖아요. 인강생들 이거 관리자 모드이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센터 1대1 상담센터에 생물교육론 질문하면 제가 못 봐요. 관리자 모드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게시판 있고 난 안티다 부분이 있습니다. 비밀글, 그러니까 난 안티다는 그냥 열려요. 왜냐하면 뭐 자기 안티고 그게 뭐 사람이 글 쓰니까 없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원래 돼 있는데 요새 보니까 비밀글로 많이 적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가 안 돼요. 좀 자기가 생각해서 좀 안 좋은 글을 적을 때 왠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비밀글을 적는데 비밀글은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저 못 봐요. 그럼 뭐 관리자한테 연락이 오면 무슨 내용이든가요? 아니면 그것을 아이디를 가게 달라고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그건 없죠. 그래서 이론이라든지 문제풀이에서 이제 궁금한 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여기에 질문을 하시든지, 필요한 자료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개인적인 상담, 제가 지금 1월 달이니까 엄청 힘있게 출발할 때입니다. 한 2월, 3월 여름에 다가오면 다 지칩니다. 막 어제는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담. 왜? 공부가 계획대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 힘에 부친다. 제가 공부하는 게 바람직하고 뭐 올바른 길일까요? 물어봅니다. 그런 상담 어디로? 메일. 여기로 보내면 됩니다. 여기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 메일을 그냥 읽기 전에 탁 대면 이게 조금 뜨잖아요. 제일 첫째 줄을 봅니다. 첫 줄을 뭐라고 적었는지, 이름 있는지 없는지. 이름 없는 건 열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열어가지고 답글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메일을 가지고 상담이나 조언을 구하고자 할 때는 메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항상 이제 폰 번호를 수강생들한테 다 개방했거든. 작년까지. 올해 안 할 생각입니다. 폰을 해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시, 안부 문자라든지 나중에 합격 문자 뭐 그 정도 하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11월 막 10월 가면 이제 분명히 카톡이라든지 문장 장문의 그 문장으로 메일을 보내지 말라고 하거든요. 거기 이만큼씩 보내요. 뭐 50일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답을 그 중요한 거 읽기는 쉬워. 어쨌든 읽으면 되니까. 적기가 오슈베리 동화설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어떻게 적습니까? 그거를 전화를 하게 되면 내가 아는 사람은 욕을 합니다. 내가 적지 말라 했지 하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다다다다 하면 선생님 너무 빨라서 못 적겠어요. 몰라. 끊어버린단 말이야. 카톡이나 문자로는 질문하는 거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도 계속 보내. 계속 얘기를 하면서 답을 안 보내줄 때가 많습니다. 뭐 서운하니 그 선생님 안 가르쳐 시험에 떨어지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래서 Q&A 자료실 여기 메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이나 조언 상담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학원이 지금 여러분들이 엘토잖아요, 그죠? 엘토 교원 임용 고시 학원입니다. 임용 고시 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w.elto.kr 저기 들어가 보면 저기는 뭐 자료실이라든지 Q&A나 뭐 그런 게시판이 따로 강사별로 없어요. 그래서 직강생들은 나중에 뭐 수업에 만약에 못 올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동영상으로 보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들어가서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수업을 듣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자꾸 어떻게 길어지고 있는데 이왕 했으니까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작년에 이제 세종시 과학과에서 세종시를 이제 우리 생물에서 뽑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세종시를 뽑았지만 이전 해부터 그 이전 해는 우리가 티오가 없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16개 시도 지역이었는데 17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까지 해서 작년에 몇 명을 뽑았냐 하면 일반으로 152명, 장애가 9명, 그리고 도서지역에서 2명 해가지고 총 163명입니다. 응시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떻게 이 인원이 줄었느냐 생각하냐면 예전에는 그 사범대라든지 이제 기본적으로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임용 시험만 준비를 했지만은 지금 저희 이제 후배들도 그렇고 보면 사범대에서도 피트나 밑에 때는 지금 자꾸 이제 좁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피트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서 저희 후배들도 피트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시 인원이 제가 지금 7년차 수업인데 그 세월을 비교를 해보면 많이 응시를 했던 해보다는 1000명 가까이 줄었고 그리고 그 전해보다도 300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은 인원은 그 전해보다 많이 뽑고 응시는 300명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10대 1도 안 됩니다. 제가 90년, 제가 97학번이잖아요. 그래서 2001학년도인가 그때 임용을 졸업한 해에 봤을 때는 전국에 한 40명 이렇게 되게 적게 30-40명 정도밖에 안 뽑았고 응시는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 한 지역에 이제 응시를 하게 되면 그때는 2단계 시험 똑같이 이렇게 됐지만은 지금 150% 뽑잖아요. 그 당시에 130%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응시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심한 데는 막 2명씩 뽑는 데도 있잖아요. 100대 1이 넘고 그다음에 작아봤자 30대 1 정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경쟁률이 낮다는 것이죠. 물론 내년에 올해 이제 2015학년도로 어떻게 이제 그 응시자가 변할지는 모르지만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뽑기는 어느 정도 인원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낮은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 지역만 이제 응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그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에 2014학년도에 6점 몇 대 1이었어요. 6점 몇 대 1. 높은 지역이 서울 같은 지역. 높다고 이제 생각 10대 1이 넘는 지역이 한 3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9대 1에서 뭐 10대 1, 그 진짜 평균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경쟁률 낮아졌고 인원 뽑는 인원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빨리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많이 뽑는다는 그건 없죠. 네, 지금 이제 추세를 봐서는 2009 개정 이제 교육과정이 2016학년도까지 해가지고 고3까지 적용이 되는데 2016년도 3월 1일까지니까 2017학년도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에서 유지가 된다면
생명과학에 우리가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관련해 가지고 교육 관련된 이 정책들을 많이 이제 얘기는 했지만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시행이 안 돼, 돈이 없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교실에 학급에 학생 수를 줄인다고 하면 교사를 많이 뽑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학생들이 뭡니까 대학 간의 그 대학하고 그리고 직장이나 직업에 대한 그 연계를 가졌을 때 생명과학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부각이 돼서 많이 이제 그쪽에 업종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뽑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어봤자 뭐 120명에서 150명 사이는 뽑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그걸 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전에 그 준비를 할 때는 10년을 보고 공부를 한다면 선배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안 뽑아가지고. 근데 한 99학번이 졸업할 때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좀 많이 뽑다가 좀 줄었다가 다시 이렇게 100명 이상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뽑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률도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이제 그 시대보다는 지금 뭡니까? 훨씬 정보라든지 교류가 워낙 활발해져가지고 어떤 한 학교에 편중된 그런 것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물론 많이 힘들고 하겠죠. 근데 누구나 다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직장을 잡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어렵잖아요, 그죠? 그만큼 어디를 가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시고 조금 이제 시선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년간에 이제 수강생들을 보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부담감이 있는 건 알겠는데 뭐 기간제를 1년 내내 하면서 붙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기간제 1년 하면서 시험 못 붙어요. 못 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처음에 뽑을 때는 그래 임용 준비를 해야 되니까 배려를 해줄게 하지만 배려를 잘 하기 힘듭니다. 학교에서 나중에. 그래서 점점 예전처럼 막 방학을 빨리 하고 이렇지도 않고 요새는 겨울 방학도 12월 30일 가까이 돼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물려 가지고 시험하고 이렇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내가 임용 칠 때 학교의 기말고사, 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 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행평가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 내내 다른 직장하고 두 개를 겸해가지고 시험에 붙을 거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시고, 이왕 이제 직강이 나오는 학생들은 마음 준비를 하고 나왔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붙겠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기출 문제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기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강생들은 그 연구소에도 기출 문항이 올라와 있고요. 안 그러면 평가원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기출 문항을 한번 쭉 뽑아가지고 펼쳐신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쉽니다.